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바로 히든 유망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정철 가이드님, 오늘 준비하신 히든 유망주 어떤 종목이죠? 일단 저는 이제 방산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산주. 최근에 이제 방산주를 계속 공략을 많이 했고,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 막내밭 주식 나올 때 가장 포인트를 줬던 게 방산주였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최근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산주 이 종목, 이 종목이 이제 본업도 있어요. 본업은 따로 있는데 본업도 잘 되고 거기에 방산주는 거의 뭐 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덤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거의 완전 메인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주 이 종목에 좀 주목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거의 잊혀져 갔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나토가 맞습니다. 이거 전쟁할 거냐 휴전할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 무기 지원하는 걸로 결국 결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 더 하자 이 분위기로 갔고, 사실 러시아가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전을 끌고 가면 러시아가 워낙 공급망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제 과연 우크라이나 그다음 동유럽 국가 나토 국가들이 어디에다가 기댈 수밖에 없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밖에 기댈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화된 무기 시스템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특히 대표적인 미국의 전차 중에 M1A2 전차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미국 전차 중에. 근데 그 전차의 성능은 점점점 밀리고 있지만 미국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전차로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 나머지 대체되는 그런 모든 장비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 호환이 되거든요. 나토 장비랑 다 호환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여기 중동이나 뭐 이집트, 인도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이 방산 무기를 구매할 때 우리나라가 거의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방산주를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골드만이랑 모건 스탠리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2024년 가장 최고의 업종은 방산 업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실적은 좀 어떤가요? 펀더멘털이 좀 받쳐주고 네. 있나요? 실적이 기가 막힙니다. 점점 뭐 당연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방산주가 워낙 지금 호황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전체적인 규모 사이즈도 큰 회사고, 이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종목을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현대차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 자체 덩치는 엄청 크고 실적도 아주 좋은데, 대표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기타 다른 등등 방산주들 중에 실적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봤을 때 이 종목이 그나마 많이 낮다. 그럼 여러분 저평가된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향후 폴란드가 또 추가적인 이 수주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이 수주 잔고가 7조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7조 원을 곧 이 뉴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성사되면은. 근데 이 정도 규모면 뭐 급등은 거의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사가 언제 되느냐. 요걸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실적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예상하신다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폴란드나 나토 국가들 일부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 하기로는 했어요. 하기로는 이제 다 MOU 있고 다 했는데, 이제 실제 사인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인이 나오는 시점에 1차 급등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단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한 그 정도 보시고 대신 나머지 한 잔량은 좀 남겨놔라. 절반 정도는. 그래서 아마 절반은 왜 남겨놓느냐. 왜냐, 인도하고 이집트가 지금 또 추가로 이 방산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기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에 포탄, 탄약 다 같이 사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자재에 대한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중장기 전략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그래서 단기 이슈가 나올 때 세론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슈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을 좀 끌고 가서 그랜드한 수익률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정철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 보고 오시죠.
이번에는 서른지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제가 일단 가지고 온 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고 와봤고요. 이번 기업은 효소 기반의 바이오 신사업을 하고 있는 생명공학 쪽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5천억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순위는 코스닥에서 163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내가 가진 종목들은 잘 안 오르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다 확실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일본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었죠.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연쇄 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 환자가 414명 중에 90명이 사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치명률이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백신이 없다 보니까 이 예방 수칙 준수 정도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이번에 일본에 친환경 항생제를 첫 선적하게 됩니다. 이미 뭐 인도나 유럽 등에서 이 글로벌 협력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확실히 이 항생제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전염병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또 일본 쪽에 또 이 사업 관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시세를 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떤가요? 네, 실적을 보시면은 23년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다라면은 뭐 그전에는 적자였냐? 맞습니다. 적자였는데 투자자들은 꾸준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에는 살짝 실증을 내는데 이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은 굉장히 반깁니다. 그래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실적 모멘텀 역시도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좋은 실적 역시도 유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이 일본 전염병 관련해서 이 이슈가 좀 소진이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벤트만으로 매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이벤트에 대한 수혜를 봤을 때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공장이 2분기 안에 준공이 된다면은 수출에 좀 수입에 의존했었던 부분을 좀 국산화를 시키면서 가격 경쟁력 역시도 확보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도 건실하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 외에 해외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기도 한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나 유럽 쪽에서도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른지 가이드의 힌트판도 함께 보고 오시죠. 삼천 피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가이드님. 네, 일단 뭐 시장이 또 이렇게 뽀머 심리라고 있잖아요. 뽀머 심리가 너무 강하면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이걸 우리가 조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의 흐름을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이제 4월 총선까지 1차 한번 랠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과연 눌리는 시점이 어딘가를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시세가 엄청나게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거든요.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여러분이 통계를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부터 해서 대폭락이 시작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럼 지금 왜 올려치느냐. 많이 올려놔야 폭락할 때 그 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익이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사실상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상투를 잡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약간 분할해서 진입하는 타이밍이 가장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막 내리는 시점은 그때는 좀 경계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옆에서 막 수익 나고 막 지수 3천 간다. 그래서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너무 뛰어들기보다는 종목을 선택할 때 약간 저가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좀 잘 보시면 특히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일로 볼티모어 항이 지금 현재 미국 볼티모어 항이 지금 약간 막혀 있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 부분도 또 그러면 이제 자동차 물류가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럼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볼티모어 항으로 그 자동차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수출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눈을 좀 잘 돌려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서 다양하게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침착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서른지 가이드님 대응 전략 알려주시면요. 네, 우선 지수 상승세는 이어질 거예요. 이어지는데 지수는 올라가지만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의 느끼는 괴리감에 좀 힘들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올라가는 말을 뭐 갑자기 올라탄다거나 뭐 이러한 좀 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재료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매수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지수 상승할 때 같이 잔치상 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옥석 가리기에 좀 주의를 요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 유망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의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테크 정보 앱 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정철, 서른지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두 분의 히든 유망주와 전략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